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아는 지혜, 온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중 하나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그 중심에 선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사마천의 사기가 기록한 최초의 황제, 진시황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위대한 통일군주라는 찬사와 희대의 폭군이라는 비난이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과연 역사가 사마천은 그를 어떻게 기록했으며 우리는 그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시황의 거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진시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를 기록한 역사가 사마천의 붓 끝에 서린 무게를 느껴봐야 합니다. 사마천에게 역사 편찬은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숙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릉의 화입니다. 흉노에 투항한 장군 이릉을 변호하다 황제의 노여움을 산 그는 남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형벌인 궁형을 선고받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 속에서 사마천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치욕을 역사를 서술하는 동력으로 삼아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과거와 현재의 변화에 통달하여 일가의 학설을 이루겠다는 피 끓는 맹세를 합니다. 그에게 역사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자신을 증명하고 시대를 심판하는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한 인물이 바로 진시황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진시황의 대규모 토목공사와 정복전쟁, 그 가혹한 통치는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의 황제, 한무제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진시황의 기록은 한무제를 향한 목숨을 건 비판이자 경고였던 셈입니다. 진제국의 거대한 서사는 역설적이게도 한 상인의 대담한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고사성어 기화과거의 주인공, 거상여불의. 그는 적국인 조나라의 인질로 잡혀와 있던 초라한 왕자, 자초에게서 천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진귀한 물건이니 사두었다가 큰 이익을 남길 만하다. 여부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겁니다. 막대한 재산으로 자초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심지어 자신이 총애하던 무의 조이까지 그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천은 충격적인 암시를 남깁니다. 공식 역사서인 진시황본기에는 영정이 자초의 아들이라고 기록했지만 상인의 전기인 여부리열전에는 조이가 여부리의 아이를 임신한 채 자초에게 갔다고 서술한 것이죠. 이 의도된 서술은 진제국의 시작이 신성한 천명이 아닌 한 상인의 야심찬 거래와 한 여인의 비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황제의 혈통 자체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원전 247년 13살의 어린 영정이 왕위에 오릅니다. 나이가 어렸기에 섭정은 둘째 아버지라 불리던 승상여부리가 맡았죠. 한편 영정의 어머니 조태우는 여전히 여부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고 발각이 두려웠던 여부리는 노예라는 가짜 황관을 태우에게 보냅니다. 노예는 태우의 총애를 등에 업고 두 아들까지 낳으며 스스로를 왕의 아버지라 칭하는 등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살 친정을 시작하게 된 영정. 그는 이 모든 추문을 알게 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빼듭니다.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자 단숨에 진압하고 가장 잔혹한 형벌인 거열형으로 찢어 죽입니다. 노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이복 동생을 자루에 담아 때려 죽이고 어머니 조태우를 유폐시켰으며 이 모든 일의 배우였던 여부리에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명합니다.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소년왕의 냉혹함. 이 피의 숙청은 진정한 영정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친정을 시작한 영정은 550년간 이어진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끝내기 위한 통일전쟁에 나섭니다. 진나라의 힘은 막강했지만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천하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원교 금공이라는 무서운 대전략이 있었습니다. 먼 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부터 공격한다. 이 전략에 따라 진나라는 멀리 있는 제나라나 연나라와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육국의 연합, 즉 합종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한
조 위나라부터 차례로 고립시켜 격파해 나갔죠. 여기에 더해 막대한 황금을 이용한 첩보전과 이간책이 동원되었습니다. 진나라의 군대가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진나라의 황금이 먼저 적국의 조정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조나라의 마지막 명장 이목이었습니다. 진나라의 뇌물을 받은 간신배의 모함에 빠져 조나라 왕은 스스로 만리장성과도 같았던 명장을 제 손으로 죽이고 맙니다. 기원전 230년부터 단 10년간 진나라의 군대는 폭풍처럼 육국을 집어삼켰습니다. 가장 약했던 한나라를 시작으로 명장 이목을 잃은 조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영정은 직접 조나라의 수도 한단으로 가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자들을 찾아내 모조리 생매장하는 냉혹한 복수를 감행했죠. 위나라의 수도는 황하의 물길을 터트린 수공으로 물에 잠겼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초나라는 20만 대군이 참패하는 위기를 겪은 뒤에야 노장 왕전이 이끄는 60만 대군을 동원한 소모전 끝에 겨우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연나라는 자객 형가의 암살 시도에 대한 분노의 대가로 멸망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제나라는 40년간 방관만 하다가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해보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550년의 분열은 끝이 났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은 영정은 더 이상 과거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위협이 전설 속 사망호제를 능가한다고 여겨 황과 제를 합쳐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를 만들고 스스로를 첫 번째 황제, 즉 시황제라 칭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존재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낡은 질서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합니다. 주나라부터 이어져 온 봉건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36개의 군과 현으로 나누어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임명된 관리는 오직 황제의 명령에만 복종해야 했고 세습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는 지방 세력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국의 모든 권력과 자원을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광대한 제국을 실질적인 하나로 묶기 위해 시황제는 모든 것을 진나라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강제적 표준화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먼저 나라마다 달랐던 문자를 소전이라는 서체로 통일합니다. 서동문, 글자를 하나로 만든 것이죠. 이제 황제의 명령은 제국 어디든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과 가치를 지녔던 화폐는 반량전이라는 동전 하나로 통일되었고 길이와 부피, 무게를 재는 도량형 역시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심지어 수레바퀴의 폭까지 통일하여 제국 전역에 뻗어나갈 도로망의 규격을 맞추었습니다. 이 강력한 표준화는 제국의 혈관을 뚫고 거대한 영토를 하나의 유기체로 기능하게 만든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쥔 시황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자신의 위협을 과시합니다. 북방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십만 명을 동원하여 기존의 성벽들을 이어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았고 수도 함양에는 지상의 낙원과도 같은 아방궁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서도 권력을 누리기 위해 70만 명을 동원해 자신의 무덤인 진시황릉을 건설했습니다. 그 일부인 병마용갱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압도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기념물들은 제국의 힘을 상징하는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끝없는 고통과 착취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돌덩이 하나하나에는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었고 제국 전역에 쌓인 원한은 진나라 붕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황제는 영토와 제도뿐 아니라 사상까지 통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폭정을 상징하는 단어 분서갱유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분서와 갱유는 사실 별개의 사건입니다. 분서, 즉 책을 불태운 사건은 한 연회에서 시작됩니다. 한 학자가 옛날처럼 봉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자 승상이사는 옛것을 들어 현재를 비판하는 자들이 백성을 현혹한다며 격렬하게 반박합니다. 시황제는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학이나 농업 같은 실용서적을 제외한 민간의 모든 사상서적을 불태우라 명합니다. 이는 모든 책을 없앤 것이 아니라
통치 이념에 반하는 사상의 유포를 막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사상 통제였습니다. 갱유는 그 다음 해에 일어납니다. 불로초를 구하러 갔던 방사, 즉 연금술사들이 돈만 가지고 도망치며 시황제는 탐욕스럽고 잔혹하다고 비방한 것이죠. 이에 격노한 시황제는 자신을 기만한 관련자 460여 명을 잡아 생매장해버립니다. 이는 유학자 탄압이 아닌 사기꾼들에 대한 보복적 숙청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한나라의 유학자들은 진나라의 폭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고 희생자를 유학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렇게 분서갱유는 포갑적 문화 탄압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후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역사가 재구성되는 과정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를 손에 넣은 시황제에게 남은 마지막 적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의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동쪽 바다로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을 보내고 영생의 약이라며 바쳐진 단약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먹은 단약의 주성분은 독성 물질인 수은이었습니다. 수은 중독은 그의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으며 오히려 죽음을 재촉했습니다. 기원전 210년 전국 순행 중이던 시황제는 사고 땅에서 결국 쓰러집니다. 그는 죽음을 직감하고 북방 국경을 지키던 총명한 맏아들 부소에게 돌아와 나의 장래를 주관하라는 사실상의 후계자 지명 유서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가 숨을 거두자 환관조고의 거대한 음모가 시작됩니다. 조고는 승상이사와 어리석은 막내 아들 호해를 끌어들여 유서를 조작합니다. 부소에게는 자결을 명하는 거짓 조서를 보내고 호해를 이세 황제로 옹립한 것이죠. 이 사구정변은 진제국을 파멸로 이끄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허수아비 황제 호해를 내세워 모든 권력을 손에 쥔 환관조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시험하고 반대파를 가려내기 위해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섬뜩한 정치쇼를 벌입니다. 바로 지록이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부른 사건입니다. 어느 날 조고는 사슴 한 마리를 어전으로 끌고 와 황제에게 말합니다. 폐하, 좋은 말을 바치옵니다. 황제가 사슴을 가지고 말이란 말이오? 라고 묻자 조고는 신하들을 둘러봅니다. 그의 권세가 두려워 침묵하는 자, 그에게 아첨하며 말이 맞사옵니다라고 외치는 자,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슴이옵니다라고 진실을 말하는 자. 조고는 사슴이라고 말한 자들을 모두 기억해 두었다가 훗날 온갖 죄를 덮어씌워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에는 감히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록이마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고 권력이 모든 가치 위에 군림하게 된 진나라 말기의 타락을 상징하는 잊을 수 없는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조고의 전횡과 호해의 폭정 아래 제국은 신음했습니다. 가혹한 법과 끝없는 부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분노는 마침내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광이 일으킨 농민 반란으로 폭발합니다. 징집 장소로 가던 길에 폭우를 만나 기한을 어기게 되자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며 그들은 외칩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이 외침은 순식간에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각지에서 반란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시황제가 만세토록 이어지길 바랐던 통일제국은 그가 죽은 지 불과 3년 만인 기원전 206년 허무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통일 후 고작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진시황봉기의 마지막에서 사마천은 태사공활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진시황의 통일 위협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가는 지극히 냉정하고 비판적입니다. 진시황은 이리와 승량이 같은 마음으로 오직 폭력과 형벌에만 의존했다. 사마천 비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얻는 방법과 천하를 지키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통일 후에도 여전히 정복시대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인의를 저버렸습니다. 사마천에게 진나라의 급격한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하늘의 도리를 거스른 자에게 내려진 필연적인 도덕적 심판이었습니다. 진제국은 15년 만에 단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만든 제국의 틀, 즉 중앙집권적 관료제,
통일된 영토, 절대 권력을 지닌 황제라는 개념은 이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 모든 왕조의 기본 골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중국을 부르는 이름 차이나 역시 킨에서 유래했을 정도입니다. 그는 위대한 통일 군주이자 파괴적인 폭군이라는 이 모순된 평가를 동시에 받는 인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의 방식은 비난받았지만 그가 창조한 시스템은 장구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이 복잡하고 모순적인 거인의 초상을 우리에게 남긴 것이 바로 사마천입니다. 오늘 온고지신에서는 사마천의 기록을 통해 진시황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분열의 시대를 끝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것을 파괴했고 결국 자신마저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권력을 얻는 것과 지키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한 사람의 야망이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시황의 거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